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엘파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상품에는 도입되었지만 극히 제한적이라 보편적으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값의 폭락으로 이자 부담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은행권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기영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최근 급락하는 추세라며 비소구 대출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급락해 대출원금보다 떨어지더라도 담보물인 집만 반환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담보로 1억 8천만 원의 주담대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집값이 1억 5천으로 떨어져도 채무자가 집을 포기하게 되면 1억 5천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시세 하락 위험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내의 비소구 대출은 2015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 정책 모기지 전체로 확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시장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 대비 약 0.4%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경제 상황의 변화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대부분 소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 대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택담보대출도 무한책임 대출로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 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무한책임 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의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에 주택도시기금이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즉 채무자 입장에서 전략적 파산 옵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우려로 개인의 신용뿐 아니라 담보 물건에 따라 차별화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힘 김연아 의원님과 한문도 교수님의 곽종수의 경제프리즘에 나오셔서 일기 신도시 관련 토론이 있었는데 비소구 대출을 언급하셨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출 상품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의 세 가지 이슈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부도 발생 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경제 상황의 변화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내재된 부도 옵션의 행사는 전략적 부도와 관련이 있으며 대다수의 채권자가 부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할 여지가 있지만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부도 옵션 관련 위험관리 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고서의 소구대출 비소구대출 특징과 추이 정리의 마지막 내용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국내 주택금융 규제상 유한책임 방식에 따른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 인학대가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는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기 자본이 최소 30% 이상 필요하므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차입자의 전략적 부도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필요로 해 보이며 정부에서 은행권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도입되길 희망합니다.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까지 비소구 대출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